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돈돈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10배 간다 시리즈 8편 글로벌 1위 수술용 로봇 생산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9년 첫 수술 로봇인 다빈치 다들 아시죠? 2000년대에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최초의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허가를 획득했으며 최초의 침습 수술 시대를 열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술 로봇을 상용화했고 현재 수술 로봇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확진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각 병원에서는 의료장비 부족으로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료용 마스크, 장갑과 같은 필수적 장비부터 병상, 산소호흡기 등 여러 의료장비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다 숨진 동료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의료장비 부족의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펼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그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 의료장비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라 의료장비 기업들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장비 기업들이 존재는 하고 있으나 제가 주목하는 의료장비 기업은 로봇 수술 분야의 다빈치 수술 로봇을 통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빈치 로봇 수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로봇 수술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빈치 수술 로봇입니다. 로봇 수술 이퀄 다빈치라는 게 일반화가 되어 있고 로봇 수술을 접하는 의사들 역시 다빈치 시스템을 통하여 로봇 수술을 배우게 됩니다. 다빈치 로봇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이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로봇 수술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은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에 맞설 수 있는 경제적 혜자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신규 시스템의 조작을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의료업계의 특성상 기존에 계약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등 몇몇 기업이 로봇 수술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계속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FDA 승인도 무난하게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장비 문제로 인한 리콜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최근 1년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한 주가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펜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게요. 1년 최근 수익률이 50.61%로 상승 중에 있고요. 약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52주 최저가 633.29달러, 52주 최고가 1061.83달러를 찍고 내려왔었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마켓캡 124.20 빌리언으로 시가총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2020년 12월까지 레비뉴와 그로스 프로핏, 오퍼레이팅 인컴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다빈치 시스템 로봇을 판매하고 로봇 수술을 진행하면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에 따라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매출 구성은 기기 및 액세서리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판매된 다빈치 시스템 로봇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와 운영 리스 매출이 존재하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다빈치 로봇을 판매하고 그 후에 수술 건수가 많아질수록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수익 모델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펜을 켜고 함께 보시죠.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레비뉴 매출 보시면 쭉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또한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오퍼레이팅 인컴 또한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주요 매출 지역이 미국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3월 중순부터 미국 내에서 수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술 건수 감소가 나타났어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 건수가 급감에 따라 2분기의 나쁜 실적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사업 정상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경쟁 의료장비 업체들의 2분기 실적 타격을 통해 경쟁 의료장비 업체들도 2분기에 실적 타격이 컸었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몇몇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미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했었는데요. 경쟁사라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으나 의료장비 사업 부문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분기 메디컬 디바이시스 의료장비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전 세계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의료장비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은 정형외과 부문 수술 장비 비중이 큰데요. 여행이 줄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형외과 관련 수술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헬스케어의 강자 에버트 레버레토리스입니다. 이 회사 역시 의료장비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1%가 감소하였는데요. 이 회사는 심혈관, 신경계 쪽 수술 장비의 강점을 보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해당 수술 건수가 감소해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평시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의료장비 부문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다시 부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슨앤존슨, 에버트 레버레토리스 양사 모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역시 2분기 수술 건수 감소로 실적 악화를 보일 수 있겠으나 최근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조금 내려앉은 1043.82달러죠. 자, 보시죠. 잠깐 상승 돌파했다가 주저앉은 모습으로 1043.82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의료장비 부족을 체감한 전세계 의료기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장비 지원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0년대에 들어서 의료장비 기업들이 호황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에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비롯한 의료장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에 계속 올라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실적만 뒷받침된다면은 더 강한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적기라고 판단한다면은 물론 저는 비전문가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세선을 한번 터치하고 21선보다는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21선을 터치했을 당시 그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결론으로는 미국 매출의 의존도가 높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향후에 세계 외과 수술 시장에서 이 로봇 수술 비중이 확대가 된다면 현재는 약 2% 뿐이거든요. 유럽, 중국, 아시아 전역으로 꾸준히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는 회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영상도 종목 추천 절대 아니고요. 매수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상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돈돈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